포틀랜드 현이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미국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좀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스포츠 활동을 이제 한두 가지씩 보통 시키시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 스포츠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 뭐 이렇게 시험만 치는 게 아니라 뭐 에세이를 적잖아요. 이제 뭐 내 리더십이 이렇고 뭐 스포츠 활동은 뭐 또 쭉 여러 가지들을 막 적게 되는데, 거기에 뭐 스포츠 활동 한 게 전혀 없다 이러면은 얘는 공부만 하는 뭐 그런 뭐 좀생인가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항상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하이스쿨의 바시티 요거 경험이 있으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을 하는데, 자, 그럼 이럴 때 이제 어떤 종목을 하는 게 좋으냐? 요 이야기를 아이의 입장이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 이제 아이가 어릴 때 보통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보통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축구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고, 여자아이들은 뭐, 미국은 라크로스? 뭐 그런 거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중에서 이제 아이가 좋아한다고 무작정 시킬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부모로 산다라는 것은 아빠가 할 일이 많아요. 아빠가 할 일이 많다는 거는 이제 저처럼 이제 야드 관리도 해야 되고 집 관리도 해야 되고 각종 공과금 문제 뭐 이것저것 할 일이 참 많아요. 거의 이제 남자분들이 다 하셔야 될 일이고, 아주머님들이, 사모님들이, 여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이제 라이드 다니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학교 끝나고 뭐 어디 활동, 뭐 운동하러 가고 어디 가고 뭐 주로 이제 라이드. 거의 운전을 진짜 애가 두세 명 돼버리면은 뭐 하루 종일 운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 이렇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봤고 주변에서 친한 사람들한테 주워 들었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딱 세 가지 종목,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축구, 그 다음에 테니스, 그 다음에 수영.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동네에 그 우리 아이와 동갑인 친구들이 이미 와 있는 미국 애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아니, 미국 애들이 아니고 한국 애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 3명인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 수영을 하네? 그래가지고 왜 수영을 좋아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 애는 그때 축구를 하겠대요, 이제. 그래서 축구 이야기 예전에 한번 여기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지가 하고 싶다니까 이제 그럼 뭐 축구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축구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들은 뭐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요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축구를 한 2년을 시켜보니까 정말로 그 본인의 자녀분이 축구에 재능이 있고 정말 너무 좋아하고, 뭐 훈련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도 집에서 거라지 앞에서 축구공 가지고 놀고 막 너무 축구를 좋아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축구 좀 말리고 싶어요. 또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축구 같은 경우 이제 연습이 있고 시합이 있어요. 그래서 시합은 거의 주말마다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 시합을 나가는데 부모가 라이드를 해서 가죠. 그럼 그 시합을 이러고 지켜본단 말이에요. 어디서? 밖에서. 축구장이 실내가 아니잖아요. 야외예요. 그 야외면은 축구는 더워도 하고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운데 밖에서 막 애들 축구한다고 막 긴 머리 모락모락 나는데 비 오는데 막 부모들도 추워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축구 보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라이드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계속 라이드 다니고 경기 밖에서 관람해야 되고,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집에 오면 땀 범벅이 된 것도 씻겨야 되고, 축구가 힘들어요.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축구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애들 다 수영을 시키고 있길래 왜 그걸 수영을 시키나, 아이들이 수영을 좋아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 역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다 노하우가 있는 거야.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수영을 가면은, 수영은 거의 실내거든요. 실내가 아니더라도 실외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클럽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영장이.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클럽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파킹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들여다 놓고, 엄마는 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앉아서 스마트폰 보면서, 와이파이 보면서, 그죠? 뭐 채팅하고 인터넷 서핑하고 뭐 쇼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더 좋은 거는 끝나고 애를 거기서 샤워까지 깨끗하게 씻겨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집에 싹 가면 끝이지, 그냥. 밥 먹고, 땡이야, 그냥.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수영을 다 시킨 것 같아.
근데 수영의 단점이 있는데, 수영의 단점은 뭐냐면은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시합을 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일들이 많아요. 기록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시간 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발런티어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발런티어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돈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떤 분이 그걸 안 하셨대. 그래서 힘들고 뭐 귀찮고 바쁘고 그래서 하나도 안 하셨대. 그래서 연말에 시즌 말인가 해서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하는 정도까지 나왔다는 뭐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론티어를 굉장히 많이 해. 다른 종목보다 발론티어가 많아요, 이게 좀. 그래서 그런 단점은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좋잖아요. 뭐 여름엔 따뜻하고 겨울엔 시원한 데서 탁 앉아 스마트폰이나 보고 심지어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옷도 싹 갈아입혀가지고 그러고 집에 타고 오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런 깔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가 하고 있는 테니스죠. 아까 말씀드린 축구나 뭐 기타 다른 이제 팀 경기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미국에도 보통 한 5살 때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농구, 축구, 뭐 야구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좀 늦게 오게 되는 경우, 초등학교 뭐 한 10살, 뭐 2, 3학년 뭐 이상 이렇게 돼서 오면은 그 실력을 이미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때 축구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재능이 있는 게 아니면은 힘들어요.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안 껴준다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서름도 좀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테니스는 꼭 그렇진 않죠. 이제 그 테니스는 돈이에요. 테니스 진짜 돈 많이 들어요. 레슨을 받고 코치 1대1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늘기는 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열심히 하고 하면은 이제 굳이 팀에 뭐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실력이 늘고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실내 코트도 많고 그래서 실내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거는 좋기는 해요. 대신에 저번에 제가 있었던 오스틴, 텍사스 같은 경우는 테니스도 야외에서 하니까 거긴 실내 코트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하니까 좀 힘들긴 하죠. 덥고 땡볕에서 하고 땀 많이 흘리고 좀 힘들긴 한데 뭐 그건 지가 힘든 거고 그냥. 그래서 테니스도 꽤 괜찮은 운동인 것 같아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코트가 여유도 좀 있고 뭐 좀 많은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좋기 때문에 테니스도 꽤 괜찮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아는 몇 가지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는 요 스포츠 활동에 대한 부분이 이게 무시 못하게 꽤나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이시는 부분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던 운동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이제 바시티 학교 대표 선수를 뽑는단 말이죠. 그 트라이아웃 현장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바시티에 들어갔느냐? 야, 뭐 저 집 아이랑 우리 아이랑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 똑같은 수영을 하든 뭐 똑같은 테니스를 하든 그래서 니네 아이는 바시티가 됐니 어쨌니 뭐 우리 아이는 떨어졌니 뭐 이거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또 부모님들 사이에서 조금 약간 신경전도 있고 뭐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무튼 뭐 대학 갈 때 에세이에 넣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랐던 세대와는 다르게 애들이 이제 그런 운동을 한두 가지씩 함으로 인해서 평생 이제 자기 삶이 윤택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잘 해놓으면 특히 이거 테니스, 저는 테니스 이제 한국에서 테니스를 안 쳤으니까 그런 거 저는 뭐 제 삶과는 전혀 다른 나라 쪽 이야기였으니까. 근데 저보다 한 1년 늦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테니스를 이제 좋아하시고 테니스 잘 치는 분이셨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분은 저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친구를 사귀고 더 잘 사시더라고. 부럽더라고. 왜냐하면은 잘 치니까 모든 클럽에서 다 오라 그러는 거죠. 우리랑 같이 칩시다. 우리랑 같이 칩시다. 뭐 다 초대를 하는 거지, 이제. 뭐 가수 친구들도 뭐 금방금방 사귀고 뭐 여러 분야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정착하는 도움도 많이 받고. 뭐 부럽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뭐가 됐던 스포츠 한두 개씩은 해놓는 게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도 뭐 그런 자기 삶도 좀 이제 즐기고 여유롭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에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 운전 조심해서 잘 하시고 한국에서 오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라이드 빡세게 하실 거 생각을 하시고 각오하시고 오셔야 될 거예요. 네, 이상 포틀랜드에서 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비 오더니만 또 금방 캤네. 포틀랜드 날씨가 뭐 이렇게 금방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 지금 5월인데 벌써 올해는 희한하네 날씨가. 이게 해마다 희한해 요즘은 이상기온 때문에. 그것도 지금이면 좀 더 따뜻하고 이것보다는 좀 더 좋아야 되는데 날씨가 올해 좀 그러네요. 되도록이면 비 올 때 밖에서 하는 운동을 좀 말리고 싶어. 힘들어. 비 맞으면서 그 뛰 댕기고 그런데 엄마도 고생이 엄마 아빠도 고생이지. 사실 애 운동하는 거 보고 싶잖아요. 경기하는 거.
근데 이 추운데 나가가지고 비 맞는데 천막 밑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러고서 보고 있는데 그 뭐 축구는 또 그렇잖아. 이게 전후반 애가 풀로 다 뛰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애들이 있으니까 이게 교체도 해야 되고 벤치도 앉아 있기도 하고 뭐 힘들더라고.